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인 한지민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오랫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언니 한상민을 삶의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입니다. 1982년 11월 5일 서울 흑석동에서 태어난 한지민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일로 바쁘셨고 언니 한상민은 조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언니 한상민은 어린 시절부터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이는 가족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막내였던 한지민은 항상 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한상민의 정신적 쇠약은 종종 그녀를 무력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퍼스 바자 코리아와의 드문 인터뷰에서 한지민은 언니가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며 언니 곁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 커리어의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을 때 그녀는 이러한 슬픔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는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스타로서 그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겨야 했지만 사적인 시간에는 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고통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죄책감에 대한 일기를 썼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긴 밤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한상민이 보낸 절박한 전화를 생각하며 자주 울었고 이러한 외로움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겹치면서 그녀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한지민의 커리어는 그녀의 재능, 헌신, 그리고 연기에 대한 열정이 그녀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준 영감의 여정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실패와 눈물겨운 투쟁 또한 안겨주었습니다. 1999년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CF 모델과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2003년 그녀는 두 편의 히트 드라마인 올인과 대장금에서 송혜교가 연기한 캐릭터의 아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돌파구가 된 역할은 2005년 부활에서 서은하 역을 맡아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녀는 2007년 경범죄 스캔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빠담빠담, 2012년 옥탑방 왕세자에서 주연을 맡아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했고 이 작품으로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2018년 미스백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2022년 Our Blues, 2023년 Behind Your Touch, 그리고 2025년 성공적인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Love Scout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실패는 2009년 드라마 케인 앤 아벨이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강렬한 감정이 필요한 캐릭터인 이초인 역을 맡아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실패로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리뷰를 읽고 리허설실에서 울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미스 백해서의 역할이었는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을 연기하기 위해 가정폭력의 트라우마적인 기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준비를 위해 치료 세션에 참석하고 생존자들을 만났는데 이 과정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했습니다. 2015년 하이드 제킬 미촬영 중 그녀는 캐릭터의 감정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고 느껴 긴장된 장면 후 눈물을 흘렸지만 공동 주연인 현빈의 격려가 그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연기 교육기관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한지민은 재능과 성실함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최고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지민은 단순히 명예나 수상을 넘어 예술을 통해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끊임없이 갈망해 왔습니다. 깊은 비전을 가진 배우로서
그녀는 성불평등, 가정폭력, 정신건강과 같은 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미스 백은 이러한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로 그녀는 단순히 연기를 넘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우리들의 블루스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영화를 전 세계 관객들에게 알리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지민은 연기 활동 외에도 자선 활동에도 열정적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조인 투게더 소사이어티, 조인 투게더 소사이어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2022년 한국 홍수 피해자, 2023년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2009년 그녀는 필리핀에서의 봉사 경험을 담은 책 우리는 이미 친구야, 한지민의 필리핀 기부책을 출간하고 모든 수익금을 북한과 개발도상국 아동교육 지원에 기부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목표는 젊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열정을 추구하고 가치에 따라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UN 환경계획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기후변화 인식 제고 캠페인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 모든 활동의 겸손과 진실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한지민의 삶에서 다채로우면서도 신비로운 장입니다. 2024년 8월 8일 한 매체는 그녀가 드라마 계절 최정훈의 밤공원에서 만난 밴드 잔나비의 리더 최정훈과 교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살 나이 차이의 두 사람은 음악적, 성격적 유사성으로 대중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지민은 이전까지 연애 사실을 거의 공개하지 않아 사생활을 가장 비밀스럽게 드러내는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엘르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20대 초반에 깊은 연애를 했지만 인생의 목표 차이로 결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혁, 정혜인 등 동료 배우들과의 열애설이 제기되었지만 그녀는 항상 이를 부인하며 사랑보다 일과 가정을 더 중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에는 최정훈과 약혼설이 돌았지만 결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지민에게 있어 가장 큰 슬픔은 장기적인 관계를 쌓을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으로서 끊임없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녀는 마음을 여는데 신중합니다. 한때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직장의 압박과 언니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랑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슬픔이 더욱 깊어지고 때로는 자신이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지민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5월 20일에 발생했으며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42세의 나이에 그녀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중 경부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차는 통제 불능의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가족, 친구,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손으로 쓴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마치 그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녀가 최정훈과의 관계로 커리어와 개인적인 행복의 정점에 있던 시기인 러브스카우트 촬영을 마친 지 몇 주 만에 발생했습니다. 한지민의 장례식은 2025년 5월 25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김태희, 박신혜와 같은 동료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같은 자선단체 대표까지 수천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은 넷플릭스 코리아와 청룡영화상에서 헌화하는 등 애도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언니 한상민은 한지민이 가족애를 주제로 쓴 시를 낭독했습니다. 쓰러진 최정훈은 한지민의 초상 옆에 작은 기타를 놓아 음악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중국, 태국, 미국의 팬들은 수천 개의 추모 영상을 보내 그녀의 역할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공유했습니다.
한지민의 죽음은 한국의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화물차 관련 법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지민의 어머니 김수진 씨는 장례식 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슬픔에 대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지민이 항상 가족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아이였지만 어머니를 걱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고통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지민이 가장 큰 슬픔은 언니 한상민이 감정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민이 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 방에서 조용히 울던 시절을 떠올렸다. 더 잘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던 것이다. 또한 지민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할까봐 자주 걱정했다고 털어놓았는데 그 꿈은 엄마와만 사적인 시간에만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민은 항상 모두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김 씨는 목이 메며 말했다. 특히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딸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녀의 말은 한지민의 고통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의 완벽한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한지민의 죽음은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이었다. 흑석동에서 자란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가장 뛰어난 배우 중 한 명으로 성장하여 감정 연기와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기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남겼다. 하지만 그 후광 뒤에는 책임감, 상실, 그리고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죽음은 재능 있는 예술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연약함과 유명인이 겪는 압박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미스 100부터 자선 캠페인까지 그녀의 유산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가족, 친구, 그리고 팬들의 마음속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를 남깁니다. 한지민은 이루지 못한 꿈과 따뜻한 마음을 품고